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 2분 30초 이제 막 지났는데요. 이슈앤피플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듣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이라고 해주십시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청취율 동료 멘트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자, 이우영 아나운서를 봐서라도 또 여러분께 항상 땀 흘려 좋은 뉴스들 실시간으로 24시간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를 위해서도 YTN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구속 수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자, 특위 활동 연장 그리고 또 이분들 나오라고 해라라는 동행 명령장 발부 이런 것들 의결됐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조특위 활동 연장 또 동행 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불출석한 송명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고발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네.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오전 질의가 끝나기까지 지난 현장 조사와 기간 보고 때 용산구청에 휴대폰을 바꾼 사람들 사유와 일시 등이 담긴 내역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질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을 했는데요. 천준호 의원의 이어진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 의원들이 이 장관의 위증 문제 제기하는 거, 또 목소리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지적했어요. 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를 강요하고 증인의 발언에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한다면 과연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또 뭘 위해서 하는 청문회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열리는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참사 초기부터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피해자냐, 또 조문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조의의 방법, 용어도 민감했는데 이 장관의 용어도 주목을 받았네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장관의 사과 발언을 살펴보면 이태원 사고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앞서서 본인이 사과할 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은 이전에도 참사라고 표현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상호 특위위원장도 이전에 이 장관이 참사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관계자들도 그렇고 참사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회 상태죠. 네, 이해식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상태입니다. 지난 1차 청문회는 2시에 이제 바로 네. 오후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야가 어제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는데요.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다음 주에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오프닝에서 연합사령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잖아요. 그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구역입니다. 용산에 가까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지금 이렇게 밝혀졌죠.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어제 전비태세 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기 무인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난 4일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군은 당시 무인기가 서울 종로구 상공에서 비행을 했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종로구 하늘에 있었고 용산 하늘로 오진 않았다. 뭐 살짝 스쳐갔다 이런 해명들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게
전혀 진입하지 않았다. 또 그걸 지적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었잖아요. 네,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 구역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비행 궤적을 보니까 은평,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후에도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 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를 해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 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 즉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우리도 다시 파악해 보니까 지나간대요.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 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실제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그리고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검열을 실시했는데요.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 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일에 이걸 합참 의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최초 보고를 했고 현장 조사는 또 2일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제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가다가 4일에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드린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허위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뚫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판단하는 게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은 무인기가 북한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주요 지역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 라고 했다는데 국정원은 또 다르게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의 결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었죠. 네. 합참 관계자는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김병주 의원이 말한 비행 금지 구역 P-73 구역 침범 가능성을 두고 북한 내통설이 나왔어요. 네, 여권에서 이런 가능성에 내통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라면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에도 나와서 여권에서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른바 육군 대장이잖아요. 네. 포스타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는데 북한과 내통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 이게 어떻게 억측처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당장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 3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네요. 이제 집밥만 먹어야 되나요? 네, 제가 네 가지 뉴스 때 금리 오른다는 말씀 그리고 뭐 많이 휘발유값 오른다는 말씀 많이 많이 했어요. 들었는데 월급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2022년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10%를 훌쩍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기준 대표 외식 품목 8개 평균 가격이 2022년 1월보다 많게는 13.8%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산정하는 뭐 400개, 몇백 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물가도 계속 올라가면 참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민 음식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국민 외식 메뉴라 불리는 자장면 외식 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연초에 5,769원인데 12월에는 6,569원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실제로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네. 7,500원짜리 먹었습니다. 짜장면이요. 네, 삼겹살은 200g 기준으로 200g 기준으로 19,000원대로 12% 올랐고요. 네. 이 가족끼리 외식하는 메뉴다 보니까 그러면 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외에도 냉면, 삼계탕 등의 가격이 서울 지역 가격이 가장 높았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비빔밥은 전북, 김밥은 경남이 가장 비쌌습니다. 예, 짜장면 저는 그저께 먹었는데요. 네. 9,000원 정도. 와우. 저는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저도 간짜장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싼 곳이네요. 네. 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사실 이 외식 물가에 나오는 품목들이
이를테면 자기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뭐 청년들, 고시원 내지는 이런 분들은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여파를 받아서 그런 거죠. 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서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네, 말하곤 하는데요. 맞습니다. 외식 물가가 7.7% 상승하면서 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식자재뿐만 아니라 원재료, 배달비, 인건비가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거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그 금리도 내릴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부담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네, 점심 한 끼 이제 10,000원 정도 드는 혹은 10,000원이 훌쩍 넘는 그렇죠. 상황인데 지갑을 열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특히나 새해에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서민들 특히 제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취약한 분들 또 아주 월급 통장 지갑이 얇은 분들이 위험합니다.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네. 정부의 좀 사려 깊은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또 얘기했고 YTN 단독 보도인데 서울시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복붙 저희가 정말 좀 비판했잖아요. 네. 단독 보도였다고 했는데 후속 보도 나왔나요? 네, 오늘 그 후속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TN 단독 보도인데요. 5박 7일 동안 예산 4,800만 원이 투입된 호주 연수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호주 시드니로 지난해 연수를 10월에 떠났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사전 계획에는 연수 5일째와 6일째 박물관과 전통시장을 찾기로 했는데 조금 일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현지에서 갑자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또 달링 하버,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요. 네, 계획에도 없던 일정이 마구 추가된 건데요. 네. 특히 현지에서 관광 일정만 잔뜩 추가된 겁니다. 예. 심지어 이 관광 일정 때문에 주요 일정마저 바뀌기도 했고요. 실제로 시드니 교포들과 술을 곁들인 일요일 점심 자리가 추가됐는데 이 일정 때문에 시장 방문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 연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는데 식사 약속 때문에 주요 일정이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보도해 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저를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호주를 다녀오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네, 연수에 참가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말인 탓에 기관 방문이 어려웠고 점심 식사에서 술을 마신 건 호주 현지 식사 문화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보고서를 보면 사진 같은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어색한 사진들이 함께 게재가 돼 있습니다. 찍을 만한 사진이 없었다면서 SNS에서 퍼온 건데요. 야. 무단 도용일 뿐만 아니라 SNS에서 퍼왔다는 말은 즉 직접 참석한 사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복붙 연수인데요. 정말 선진국에서 의원들도 복사해서 우리 의회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비싼 세금으로 연수를 가시는 건데. 자, 4분기도 한번 보니까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몰려 있네요. 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두바이 연수인데요. 이를 포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4분기에만 계획한 해외 연수는 모두 4건이고요. 한 건은 반려됐다고 합니다. 네. 한 서울시 의원은 올해 예산이 남으니까 위원회마다 계획을 세워서 국외 연수를 다녀오자고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2019년 끊이질 않는 외유성 연수 논란에 맞아요. 사전 심사 절차와 기준이 강화됐는데 현지 사정을 이유로 계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감독 강화도 필요하고요. 또 시의원들의 이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 인식 개선도 필요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희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도 정말 꼬박꼬박 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청문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는데요. 그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청문회를 내내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바로 아니였습니다. 아니, 말 네. 시작할 때 아니 네. 이렇게 말하는. 그 요즘 신조어로 아니시에이팅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니시에이팅과 아니의 합성어입니다. 네, 말을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군요. 네. 청취자 전화율 전화 오셔서 혹시 여러분 땡땡땡 다른 방송 듣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니 YTN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슈앤 피플 듣고 있습니다.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청취 인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